이제는 그 집 거기 이게 액션 서울팀 왔을 때 소개도 해주고 이런 장면이고요. 근데 처음에 꾸러미 사업을 기획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획을 했을 때는 주 타겟층을 누구를 했지? 뭐 1년에 몇 번 보낼지, 그리고 그 타겟층을 어떻게 섭외할지, 뭐 그것도 중요한 건 꾸러미 사업은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보내준 것 같은 상자. 그러니까 엄마가 딸 생각해가지고 딸아 지금 건강이 이러니 이 시기엔 이런 걸 먹어야 하고 뭐 이런 식의 약간 이렇게 엄마 마음이 들어가 있는 레시피나 이런 게 막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이 고객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고 고객감을 감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도 있었어요. 또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해보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상자를 진짜 기획을 해요. 기획을 했고 그래서 이제 두루미 상자 기획한 거랑 이제 진짜 실제 시장 나가서 조사하는 거. 그래서 지금 두루미 보따리라는 이제 꾸러미 상자의 이름을 만들었고 그 두루미 보따리 캐릭터 지금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미 상자의 고객 감독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두루미 보따리 엄마 이 꿀은 누가 주셨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이런 식의 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품들을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를 구구절절 상품마다 다 붙여 썼어요. 편지를. 그래가지고 뭐 어떤 할머니는 속옷 입고 이러 나오는데 우리한테 막 화를 냈다. 그럼에도 그 된장을 한 보따리 줘가지고 좋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썼고요. 그리고 아까 기획한 것처럼 이렇게 소비자층, 소비자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포장을 어떻게 할지, 내용을 어떻게 하고, 네? 2분 남았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한 거고 이제 보따리 나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기 나오지 않는데 마지막에 두루미 사업을 이제 아까 상자 여기 상자가 없는데 상자를 직접 만들었고요. 상품을 다 넣었고 그래서 고객 감독을 위한 편지도 썼고요. 그 어머니 정상서라서 어머니께 막 글을 썼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마지막 날 그거를 경매로 팔았어요. 애들 경매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근데 상자를 다 만들어서 다 봉해놨잖아요. 야채들이니까 다 봉해놨으니까 그 봉해놓은 거를 어떻게 보여줄까? 내용을 다시 뜯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 관련된 CF를 만들었고요. 그 내용이 뭐가 들었는지를 빨리 30초짜리 CF를 만들었고 그걸 우선 보여주고 그리고 애들이 홈쇼핑처럼 막 먹고 막 홍보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는 이렇게 이 꾸러미 상자 잘 만들어졌다는 걸 부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경매로 팔아서 그의 수익금을 그 마을 주민 그 이장님께 드리면서 그 꾸러미 사업에 모았던 돈들을 다시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꾸러미 사업을 진행을 해본 거는 아니고요. 거의 그냥 저희들끼리 신나서 이제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진에 봤던 그런. CF 보여주세요. CF가 이쪽에 가는 폴더. 있나요? 네, 나올 소리가 나와야 돼. 소리에 딱 맞춰야 돼. 소리가 안 나오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갑자기 아이디어가 애들이 막 제안을 해서 갑자기 제시된 걸 치고는 많이 들어갔네. 이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매를 얼마큼 많이 받아서 팔 거냐 이게 갑자기 중요해졌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기억을 만들었죠. 사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동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만들 수 있겠어. 내가 하루 만에 동영상 프로그램 어떻게 내가 만들지 했는데 애들이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했어 이러고 끝났는데 그런 아이들의 뭘 잘하는지도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거나 궁금하신 거 시간이 사실은 제가 저 두루미 펀드 사업을 진짜로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지금도 철원이랑 일을 하고 있고 철원에 이제 철새 학교가 생기거든요. 지금 이제 시시 설계 중인데
한 40억짜리 철새 학교가 생겨요. 그 폐교를 이제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근데 이제 5년 됐죠. 이 양지마을이랑 일을 같이 하기 시작한 게. 근데 이제 돈을 만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두루미를 보호하려면 뭔가 그 농민들한테 이제 벼를 좀 덜 수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100만 원짜리 두루미 펀드를 제가 그 생각을 사실 한 거는 그 지리산에서 한 맨땅의 펀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일종의 이제 주식처럼 계좌를 만든 거예요. 두루미 펀드라는 거.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을 내면 1년 동안 제철 뭐 채소들이랑 뭐 이런 거 하고 오대살이니까 오대살 유명하니까 이제 가을에는 오대살도 이렇게 최상의 오대살도 보내주고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을 내면 그 중에 80%는 80만 원어치는 물건으로 보내드리고 20만 원은 두루미 기금으로 이제 쌓아서 그 100만 원짜리 두루미 펀드를 100개만 팔아야 돼요. 그럼 1억이잖아요. 그리고 2천만 원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업을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디자인도 어느 정도 가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핵심적인 탄력이 못 붙었고 사실은 마을이랑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제철에 가야 되면 품질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철원에서 이렇게 친환경이라고 해서 보내는데 거기다가 농약 치거나 만약에 이게 상품의 그 작물의 질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 근데 마을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걸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안 돼 있었어요. 상황이. 논의 구조도 그렇고 그걸 이렇게 마을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지 못해가지고 그때는 못했는데 이제 학교가 생기고 학교랑 그 마을이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아마 혹시 다시 재부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편의 프로젝트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각각의 사례들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죠. 세 번째 사례는 조사해야 될 대상 중에 중요한 부분이 사람들이 사실 면담 조사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어떤 작물들이 어느 시기에 나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면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아이들과 함께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상황 현황 조사를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측면이었고 조경준 연구원이 같이 했던 프로젝트는 그 상황이라는 게 이제 문제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그게 문제인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데 그거는 뭐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전문가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례예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다른 사례들에서도 결국은 질문이 있잖아요. 또는 문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성리산 샛길 같은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저희 팀 같으면 정말 그 꽃하고 그 만들어지게 된 나중에 씨앗하고가 어떤 식의 연관성이 있는가 형태적인 또는 뭐 그 시기적인 그건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질문에 가까운 거죠. 그다음에 그 어떤 나무 썩은 나무 덩굴 같은 등걸 같은데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문제는 조사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죽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 정책에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동안 죽은 나무들을 다 뱄거든요. 고목들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어서 살아야 되는 새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의무적으로 그 죽은 나무들을 베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나무들이 보기에 흉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생태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 정책에도 바뀐 것처럼 도시공원이나 도시 인근 숲에 죽은 나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겠죠. 제가 어떤 산림박물관에서 본 사례인데 어떤 팀에서 프로젝트를 뭘 했냐면 열대우림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자른 다음에 통째로 실험실로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조사한 거예요. 그거를 종류를만 조사한 게 아니라 개체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 벽에다가 다 실물을 그때 이제 잡은 채집한
생물들을 벽에 다 붙였는데 이게 한 벽 가까이. 거기에 예를 들면 무슨 벌레가 있잖아요. 무당벌레라고 칩시다. 무당벌레가 만약에 500마리가 잡혔으면 그 500마리를 실제로 여기다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를 그냥 눈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나무 한 그루에서 발견된 생물들입니다. 이걸 딱 오씨 그냥 기절하겠더라고요. 정말 조그만 벌레들까지를 다 했어요. 다. 정말 이렇게 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거기다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걸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정도까지 그 프로젝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거기에 나무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온전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 좀 실질적인 실행 계획 같은 걸 찾아서 조사를 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5분만 쉬시고 다시 모든 별로 모여서 오늘은 주제 확정하시는 거하고 실행 계획에 대한 거를 짜서 12시 10분에 각 팀별로 논의된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팀, 다른 팀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발표를 할 테니까요. 12시 10분까지 각 팀별로 5분 내외로 발표하실 수 있는 준비를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좀 쉬었다 가시죠. 저희